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39주차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지역별로 하락률 순서를 나타내었는데요. 그전주 37주차 그리고 39주차 이 두 개가 모양이 똑같아졌습니다. 대전과 인천이 살짝 엎치락했고요. 부산이 울산과 약간 차별화를 두는 형태로 바뀌었네요. 조정 대상 지역 해제 효과 혹시 실감 나시나요? 거래량이 일부 늘어나긴 했어요. 근데 간의 기별도 안 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주간시 거래지수 마이너스 0.20. 울산하고는 차별화했다. 근데 전세지수가 지금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부분, 부산에 조금 더 우려스러워지긴 합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봤을 때 낙폭을 키웠다. 오히려 9월 19일자 발표보다 9월 26일자 발표에서 낙폭을 전반적으로 좀 키워갔다. 대전만 낙폭이 조금 줄어들었고 전반적으로 커지는 모양새. 부산 마이너스 0.02 하락에서 마이너스 0.2 하락까지 아주 단기간에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전세지수 또한 마찬가지. 부산 한 주 한 주 다릅니다. 한 주 한 주 무슨 지표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새로운 것들이 나올 때마다 섬찟합니다. 매수 우위지수 보시면 모두가 15 아래로 내려왔다. 모두가 상승 3군데 하락 3군데가 있었지만 상승한들 하락한들 크게 의미가 없다. 모두가 동조화되어 가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모두가 20 아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모두가 15 아래. 그 중에 부산이 근래에 가장 기울기가 크다고 말할 정도로 낙폭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가 15 아래더라. 모두가 15 아래. 40 아래면 전부 다 심각한 상태로 빠져드는 건데 모두가 40 아래로 접어들었던 것이 이미 지난 봄, 초여름, 지난 5월 달에 모두 다 40 아래로 접어들고 그러고도 세월이 벌써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아래 머물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4개월이 끝날 것이냐, 4년이 될 것이냐, 어떤 혹자는 뭐 8년이 될 것이냐, 이 조정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언제쯤 60을 뚫고 올라갈지, 그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주간 신고가 비율 부산 20 아래로 머무른 지 지금 4주째 20 아래로. 또 띄엄띄엄 신고가가 나오기는 해요. 말이 20%지 5건 중에 한 건이 신고가라는 의미거든요. 아직까지 나오는 게 신기하다. 밑에 울산과 대구를 보면 10% 아래로 주간 신고가가 내려와 있고요. 주간 거래량을 살펴보시면 아시다시피 38주차에 규제 해제 발표를 했고 39주차부터 거래량이 적용이 되죠. 39주차부터 적용이 됩니다. 거래량이 1분 늘어났어요. 근데 그 옆으로 조금만 가보면, 옆으로 선을 조금만 그어서 가보면 별 차이 없네. 하지만 200건에서 300건까지 무려 50% 가까운 주간 거래량 증가가 있었습니다. 대구도 일부 거래량 증가가 있었고요. 휴일이 중간에 살짝 끼어있는 날들이 있어서 거래량이 조금 위축들어 보여서 오히려 증가폭이 커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규제 해제 효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가격들은 더 하락한 채로 거래가 되더라. 그러면 규제 해제 정도 효과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과거에 2019년 11월에 규제 해제되었어요. 근데 규제 해제되기 전달에 이미 4,000건으로 뭔가 분위기가 뭔가 이상한데 뭔가 나타나려고 하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빙하기 3,000건을 뚫고 올라와 버렸네. 뭔가 새로운 조짐이 보이네. 그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한 차이가 나잖아요. 이미 거래량이. 그리고 규제 해제가 막상 되었을 때는 거래량이 2배로 점프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규제 효과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려면은 지금 이 9월의 거래량, 지금 채 1,000건이 되기 힘들어 보이는 2022년의 9월 아주 잔인하지 않습니까? 2019년에 9월을 보더라도 그때는 거래량이 2,000건을 넘었거든요. 지금은 1,000건 아래에 머무를 정도로 과거보다 훨씬 더 지금 위기는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마저 거래량 반등의 기미조차 보이지가 않는다. 아주 미미한, 앞서 보셨겠지만 아주 미미한 변화만 있을 뿐.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부산 크게 타격받을 수 있는 것은 규제 해제에도 거래량과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면 실망 매물들이 출회할 수 있다. 그리고 막상 대구에서 규제를 해제해놓고 보니까 효과가 없더라. 거래량 한 20% 정도 상승, 가격은 오히려 하락.
대구의 수성구 지역 규제 해제 이번에 했는데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그나마 대구의 수성구를 제외하고 그 이전에 27주차에 규제 해제했을 때는 대구 전체적으로 거래량 증가, 요게 다였어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빨간색 선 표시난 부분 중에서 대구가 규제 해제를 하고 나니까 거래량이 이게 다예요. 오히려 그 전에 대선 이후에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안고 있었을 때 거래량이 오히려 조금 더 나았었고, 거래량이 살아나지를 못한 채로 지금 여전히 그대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부산 마찬가지일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350건, 많이 가면 주간 350건, 그냥 이 정도 거래대에서 그냥 머무를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매매 거래량 바닥을 기고 있는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대구는 규제 해제하고 요거 보이시나요? 요게 규제 해제 효과예요. 6월달에 규제 해제되고 나서 7월달, 8월달 거래량이 바짝바짝 늘어나는 게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물론 9월에 약간 늘어나긴 했어요. 6월이 너무 작았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잖아요. 부산도 지금 규제 해제 효과 이제 9월달부터 얼마나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대구처럼 아주 미미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매매 거래량 부산도 빨간불, 점점 빨간색이 조금 짙어집니다. 그 말인즉슨 거래가 그만큼 안 되고 있다. 오히려 인구가 훨씬 더 적은 대전과 울산과 견주어 봤을 때도 야, 거래량이 턱없이 부족하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구 1000만으로 환산해 놓고 보더라도 부산 지역, 여기 제가 지금 파랗게 여기 선을 그려놨거든요. 여기에 9천이 넘어야 빙하기 해결이라고 해놨는데요. 아무튼 부산 인구가 한 333만, 요거 1000만으로 환산한 표니까요. 3000건이 빙하기라고 말했는데 1000만으로 환산했으니까 9000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타 광역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가로로 그어놓은 이 파란색 선 9000이라는 숫자 위쪽으로 차트들이 좀 올라가 줘야 된다. 하지만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가장 최근까지 그나마 분위기가 괜찮았었던 광주는 그래도 요 위에 거래량이 올라가는 시절이 살짝 있긴 했어요. 근데 힘은 없더라. 울산도 그나마 뒤늦게까지 힘을 좀 받았었는데 지금 현재의 부산은 여기 파란색 선, 대구보다 거래량이 더 적더라. 인구 1000만으로 환산해 놓고 보니까 야, 8월달 거래 부산 굉장히 많이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처럼 부산 9월에서 12월까지 거래량 상승이 재현될까? 여기 부산의 거래량 2021년에 9월부터 여기 9월부터 12월까지 12월 1월까지도 여기 전세 거래량이 상승하는 요 시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뭔가 쎄하다는 느낌 들잖아요. 지금은 과연 얼마나 이 전세 거래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이거 못 살아나면 부산은 정말 암흑으로 빠져듭니다. 전세 거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암흑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약간의 키가 점점 낮아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 요 부분 2020년에 11월경 그리고 2022년에 1월경, 아무튼 여기 가장 꼭지, 가장 높은 거래량을 보였던 시기를 살펴보시면은 뭔가 좀 낮아지네. 계단식으로 뭔가 좀 낮아지는 듯한 느낌. 뭔가 그런 느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산만의 현상이 아니고 타 시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의 꼭지보다 최근에 더 높아지는 꼭지는 대전 정도는 좀 거래량 많았고 광주도 살짝 늘어나기도 했는데 좀 대구, 부산 거래량 많지 않은 모습. 인천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워낙 입주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전세 거래량 그래도 아직까지 살짝 빨간불, 부산 아직 살짝 빨간불 거래량. 울산이 거래량이 가장 안 좋긴 하네요. 매물 근래 들어서 규제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매물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타 시도와 오히려 차별화 두고 더 많이 늘어나는 현상. 가장 아마 최고가를 지금 찍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부산 인구 1000만으로 놓고 환산해보면 야 그래도 대구보다 아래네 이런 느낌이네요. 어쨌든 근래 들어서 대구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듯한 느낌. 요 기울기가 이거 몇 개월 안 지나면 대구 금방 따라오거든요. 자, 이어서 전세 매물 살펴보시면 전세 매물은 부산이 압도적인 1위더라. 매매 매물은 부산이 아무튼 1위죠. 1000만으로 환산했을 때 2위로 밀려났죠. 전세 매물은 부산이 1위. 인천이 막 전세가 1억으로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인천이 굉장히 심각하다. 입주 물량 최근 3년치를 놓고 보면은 거의 한 7만 가구, 내년에 4만 가구 입주하고 굉장한 입주 물량을 앞두고 있는 인천보다도 부산이 더 심각하다. 1000만으로 환산해 놓고 보더라도 심각하다면 그거는 정말 물건이 많은 거죠.
대구와 부산 격차 이만큼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구도 근래 들어서 갑자기 매물이 많이 9,000건에서 10,000건까지 증가, 10,000건 정도까지 증가해 나가면서, 야, 대구도 전세 물량 정체되었던 것 시기가 있었는데 다시 늘어나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부산은 정체를 모릅니다. 정체를 모르고 오로지 원웨이 상승을 해온 지 4월 달부터니까 지금 6개월째 원웨이 상승을 계속 해오고 있다. 정체기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게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대구처럼 이 상승세가 여기까지서 멈추고 정체기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세 시장의 불안은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임대인들 동거하러 다닌다고 혈안입니다. 그래서 막 열월세 주는 이런 사례들도 생각보다 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미리 계산해 놓으셔야 됩니다. 부산 영예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빨간색을 나타냈고요. 인구 1,000만으로 놓고 환산해 봤을 때 제일 심하네. 부산이 제일 심하네. 사람들은 인천이 제일 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대구가 제일 심할 때 제가 우려스러운 곳이 부산과 인천을 항상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부산이 인천보다 상황은 더 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외지에서 인구 유입 없잖아요. 인구 정말 지난번 제가 계산했을 때 한 5년 10년 후면은 부산 지금 이 추세로 인구가 변해간다면 부산과 인천의 인구는 역전됩니다. 그만큼 사태는 심각합니다. 즉각 조금 더 조정을 잘 거쳐서 보통 사람들이 뭐 신혼부부들 결혼해서 사는 청년층들 좀 부담 없는 가격으로 머무를 수 있어야지 당신들의 집값이 지금의 자리를 고수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